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당의 새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2편이라고 하죠. 2편의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는 공개 당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 가족 캐릭터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다. 좋습니다. 이런 시도. 당 입장 이제 쉽고 재밌게 전달하겠다. 이 취지 또한 좋은데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불끈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다.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도 넘었다. 요즘에 그 예능에서 선을 넘는 것이 인기 유행어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도를 넘었다.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추태 반복 추방돼야 된다. 지난 정권 그리고 지지난 정권 비슷한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제1야당 콘텐츠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박성민 청년 대변인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네, 두 편 다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풍자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풍자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풍자를 빙자한 조롱의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풍자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대기조차 좀 아쉬운 수준이었고요. 특히 이것이 공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에서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제 도 넘은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만큼 그분에 대한 예우와 분명한 품격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만든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아무리 풍자의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신공격 그리고 도 넘은 비방은 지나치게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품격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 이제 당의 의도는 풍자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냥 듣고 넘기기는 조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풍자로서는 굉장히 조금 세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니메이션만 놓고 네네, 봤을 때? 그렇게만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에 단어들이 미쳤다라든지 이렇게 바보 이러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세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쉽다고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당의 공식적인 채널이고 목소리인데 일각에서 쓰는 재앙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 우화는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간신들에 속아서 본인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 간신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죠.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단다. 정말 바보같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신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을 겨냥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 근처 이제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이 옳은 소리를 안 해주고 그럼 결국 대통령은 이제 눈도 코도 예. 입도 다 가리고 그렇게 듣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에 대한 조언들이 어떤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뇌물에 가까운 그러니까 당리당략 혹은 개인의 정치에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영상에 나왔던 그런 예. 표현들, 선물이라든지 간신이라든지 예. 이런 표현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에 굉장히 왜곡된 시각이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이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물론 의도로 하고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팩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특히 당의 입장을 띄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그것이 팩트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체가 있는가 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죠. 이게 1편이 아니고 2편이고 옳은소리 개정에 보면은 1화는 따로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조국 이렇게 올라와 왔는데 이 양치기 소년인 1화는 뭐 다들 아시죠. 거짓말을 한 소년이 결국에는 위기에 처해서는 정작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거기에 빗대서 조 전 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도피를 한다. 뭐 이런 암시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이제 실체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는 말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우화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영상의 문제라고 예. 한다면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 침해도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예. 전 그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요. 특히 아직 조국 전 장관과 그 이제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이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위법 행위를 확실하게 했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특히 이 부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피를 한다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거짓된 정보를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외 도피 암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당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그 라인 스토리를 짜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을 것인가? 현안에 대해서 사실 이 앞서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잘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교감은 안에서 있었겠죠, 당연히. 당연히 뭐 있었겠죠. 예.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이제 해외 도피가 예. 단순히 실질적으로 해외를 도피하는 것을 과연 표현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외 도피라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그럴 그렇다면 조 전 수도 장관이 있겠죠. 네. 현실을 회피하고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일까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예. 저희가 이 우화나 이제 그림 저희가 직접 장면 하나씩만 보여드립니다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직접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풍자, 특히나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 이런 풍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풍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허용은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해외도 뭐 더 심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2017년 이제 유로존 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 프랑스 대통령 묶으려는 모습을 프로크루테스 침대,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아테네 오른쪽에 이제 보이죠? 키가 크고 왼쪽에 보이죠? 키가 크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강도가 등장을 하는데 길 가는 나그네의 재물을 빼앗고 집으로 잡아간다 그러죠. 근데 집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 침대가 쇠로 된 침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 눕혀봐서 사람이 침대보다 길면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자르고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은 침대를 줄여서 또 어거지로 맞춰서 자르고 이런다. 어떻게든 이제 재물을 빼앗고 죽인다. 이 얘기로 점철이 되는데 결국 자기 기준에 맞춰서 타인의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 횡포, 아집, 독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영국 언론에서 비슷합니다. 이번 그림과 프랑스 대통령을 발가벗은 임금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변의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어서 현실적으로 낭패를 겪게 되는 왕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뭐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만 김형곤 씨가 과거에 80년대 후반 90년대를 풍미했던 회장님 기억이 나실 테고 방송 중단을 정치권의 압력으로 겪기도 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50비리 청문회로 드러난 부정도 신랄하게 풍자를 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 풍자를 놓고 혹은 조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정치권이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풍자를 언론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직접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선 데는 현실을 반영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겠죠. 어떤 욕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언젠가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그 표창원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하셨던 그
박근혜 누드.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 표현이죠. 네네. 예. 그것 또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고, 예. 그렇게 풍자라고 그냥 의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탄핵 정국 때 우리 애기들이 밖에 나와서 박근혜 얼굴을 했던 공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차거나 김무성 전 대표의 얼굴을 해서 공을 만들어서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표현의 자유냐, 풍자의 미학이냐 그런 거를 떠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옳고 그름에서 의미가 흐려지면 그거는 풍자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예.